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지형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동안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느냐, 불출마를 하느냐를 듣고 고심을 했었고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네. 역시 그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신 정치 지도자답게 큰 결단을 하셨고요. 신혼부부 대출 탕감 정책 발표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고 했는데 15일 대략 한 보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수조 원이 수반되는 정책 발표를 정부와 협의도 없이 한 거 아니냐 해서 정책 공방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 일정하고 엮이면서 큰 논란이 만들어졌습니다. 행보까지 엮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표를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하고 기후대사 사표를 제출한 시점, 그다음에 해임 이후에 해임의 해석을 둘러싼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사과, 네. 그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순방 전날 시점과 귀국 전날 시점 겹쳐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니냐 해서 당내 갈등이 크게 정복됐거든요. 네. 오늘 불출마 선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당내 갈등 부분에 대한 대처, 그 부분을 언급하신 점으로 봐서 역시 이제 전당대회를 성공한 정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백의종군의 결단을 하신 걸로 그래 봤습니다. 네, 예. 설 연휴 동안에도 계속 고심을 하면서 이회창 전 총재 등의 당의 원로들도 만났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원내대표도 하셨고 네. 또 우리 당의 여전사다운 면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전당대 승리 가능성 부분을 고심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출마할 경우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상징성의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앞으로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전당대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고 원로들에게 의견도 수렴했을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난점이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대립하는 네. 대척점에 선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비춰짐으로 해가지고 당내에서 고립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48명이 연판장을 던진 그런 건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행보를 하면 할수록 구체적으로 얽혀 들어간다라는 네. 그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거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극적인 화해 이런 것을 시사한 것도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추측입니다만은 네.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용산과 아마 의견 전달이라든가 조율을 하지 않았겠나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큰 정치적 행보를 불출마 쪽으로 가져가면서 그 부분들이 당내에서 성공적인 전당대회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요구하거나 대통령실에서 기대하는 바와 일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전당대회에 아무래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선거든지 간에 사실은 3파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은 3파전으로 가더라도 구체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가면 3위를 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왜 3파전 구도가 만들어졌냐면 역시 결선 투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역시 3파전의 동력은 제가 상당 부분 꺼질 것으로 보고요.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로 크게 재편됐다 이미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대 안철수 2파전으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어떻게 호재다, 악재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호재다 악재다라는 측면보다는요. 네. 나경원 전 의원께서 만약에 출마를 계속하셨으면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초선 의원 연판장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재선 의원들하고 중진 의원들 연판장설도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내 갈등이 더욱더 첨예화됐을 거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 점에서 이게 전당대회를 축제형 전당대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혹은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전당대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대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이 없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나 전 의원을 향했던 표심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 당의 대표적인 보수적 그 지도자고요. 네. 그다음에 당이 어려울 때 당의 전면에 나섰던 뭐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전사다운 면모를 보였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당원 중심의 선거인단이라면 역시 나경원 전 의원의 핵심 지지층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제가 볼 적에는 중도 성향의 표심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나 전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신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백의종군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혁신의 문제도 있고 총선에 우리 당의 그 전략적 자산이 되시는 분들이 다 전면에 나서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전당대회 출마하신 분들 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과 같은 분은 큰 역할을 하실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뭐 굉장히 잠잠하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역할 공간이 좀 커질 거다. 네. 커졌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당대회 성패 여부를 빼고 한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전망,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그런 일반적인 정치 행무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예전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네. 이제 우리 당의 수도권 표심, 그다음에 중도권 표심 있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표심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생각돼 왔는데 지금은 전당대회 일정이 사실상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그 표심 중에 일정한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점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고민한다면 이게 영역을 키워서 3파장 구도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고심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저는 그렇게 주셨는데 봅니다. 보통은 이제 3파전보다는 2파전이 많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3파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그 이미지라든가 행보 일정 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3월 8일까지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 사이에서도 굉장한 신경전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반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경선이 일정이 들어갔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계속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계속 치열한 공방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기현 의원은 초반 행보는 세를 모으기 위한 세 중심의 행보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연포탕 이런 의제를 꺼내면서 연대, 화합, 통합, 탕평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자신감을 이제 보이시는 것이고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김기현 후보를 견제하고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집중 부활을 쏟아붓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김기현 후보의 우위를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가 견제하는 모양새로 됐다 이렇게 보고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해서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거센 기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어떤 경우에 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결선 투표는 이제 이 표심이 황금 분할이 돼야 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말하면 3파전인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빠졌기 때문에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후보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불출마 선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는 이게 추세를 보여줄 뿐이지 지금 국민의힘 선거인단의 구체적 결정 이걸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각종 언론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표본 집단을 모집할 때 인구 비례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의 분포라든가 정치 성향하고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책임 당원의 정치 성향은 보다 더 구체화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일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50%의 압도적인 후보가 없다고 해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예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우선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제 추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 전 의원 불출마가 결선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땐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지지층이 하나의 흐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2월 2, 3일 지나고 나면 후보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흐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주요 특징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심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 지지층이 대통령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이룰 만한 그 스타일과 지도력을 가진 후보가 누군가 이것을 볼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개혁하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책임 당원들 사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힘있게 추진할 후보가 누군지 이를 감별하는데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그대로 해서 흐름이 크게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결선 투표 말고 또 다른 룰 하나가 이제 당대표 선거가 당신 100%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는 그 추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민심과 멀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책임당원 숫자가 84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21년도에 그 당 전당대회 할 때 책임당원의 숫자가 28만 5천 명이었습니다. 3배 정도 불어났고요. 그중에서 20대에서 40대 2040이 35%에 육박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이 37% 내외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도권의 책임당원의 숫자하고 영남권 책임당원의 숫자가 3,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원의 구성만으로 보더라도 국민 일반의 여론의 흐름을 제가 볼 때 일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왜 당원에게 의사를 묻지 않느냐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로 해서 국민 여론을 민심을 반영하는 통로로 삼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한 사람의 표심이 책임당원 200명에서 300명의 표심과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의 등가성에 심각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침 책임당원이 거의 100만 가까이 늘어났고 다양한 세대들이 들어와 있고 연령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100%로 가더라도 민심을 크게 거스르는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 투표 100% 진행에다가 지금 양자 구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흥행과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은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3자 구도, 양자 구도 어떤 게 더 흥행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가 언론의 초미에 관심이 됐고 국민들의 관심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 행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흥행의 일정 부분 논란은 있었지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변수는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잘 살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도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후보들의 약진 가능성 부분도 봐야 됩니다. 후보 연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2월 10일 전후로 있을 후보 1차 컷오프 행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컷오프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관심을 끌 만한 변수들 있고 흥미거리도 있기 때문에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권 레이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수로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수도권 후보들의 약진 그리고 1차 컷오프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변수로는 또 어떤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권에서 뭐 선거를 할 때마다 항상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게 후보 단일화 영역인데 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선 투표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선 투표제로 가면서 말하자면 2위 후보가 나머지 후보의 표심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5%에 육박하는 2040 세대의 선택. 네. 이분들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7%에 이르는 수도권 민심, 당심, 네. 수도권 당심인데 이게 당의 향후 노선과 관련해서 가치 논쟁을 그 중심에 설 수도 있고 이분들이 그다음에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그 TV 토론도 4차례 하잖아요. 합동연설을 네. 7차례 하고 거기서 이게 부각될 건지 그런 부분이 변수라면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몇 대 몇으로 어디로 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